안녕하십니까, 이대현입니다. 전기차야. 전기차. 전기차가 폭발했어. 전동차. 전기차가 왜 폭발해? 전기차가 폭발했어. 그 사람은 그냥 차를 고쳤을 뿐인데 당신들은 그걸로 6개월형을 때리다니. 이게 바로 당신들 국산 신에너지 차의 그릇이지. 이건 ES8이에요. 최신형 2024년형 ES8입니다. 완전 새 차예요. 정말 새 차. 바로 이 페달이 오늘 고장 났어요. 가속 페달이 고장 났어요. 덜그럭 소리가 나서 열어보니까 이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고 정말 가늘어요. 아마 일회용 젓가락보다도 가늘 거예요. 그냥 부러졌어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었고 흔들흔들했어요. 좌우로도 흔들려요. 이런 상태에서 밟을 수 있다니 누가 이걸 믿고 타겠어요? 누가 감히 운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지커 001인데 차주가 차를 뽑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수리하러 가져왔어요. 차주가 이 차가 진짜 어떤 자재로 만들어졌는지 알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보고 하부 덮개를 다 뜯어보라고 했죠. 진짜 흥미롭네요. 차체 하부 보호판을 다 떼어내고 보니 후방 범퍼 안쪽 충격 흡수제가 너무 약해요. 한 손으로도 휘어집니다. 이게 뭐죠? 어떤 것들은 정말 자세히 볼 수 없네요. 하하, 정말 자세히 볼 수 없어요. 또 전선은 고정 클립이 안 끼워져서 그냥 덜렁거리면서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러면 주행 중에 이상한 소리가 날 수도 있죠. 이건 설계 문제도 아니고 단순히 조립 불량입니다. 문제가 좀 있어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직접 보세요. 와, 충돌 방지 빔이 손으로 힘주면 휘어집니다. 여러분, 충돌 방지 빔을 이런 걸 설계에 넣다니? 분명 설계사가 강철판에 무언가 대단한 기술을 더했나 보죠? 아마 사고가 일어날 때 상대방은 날아가겠죠? 게다가 트렁크 부분의 재질이 왜 플라스틱일까요? 들어보지도 본 적도 없는 일입니다. 왜 트렁크가 플라스틱이냐고요? 말문이 막힙니다. 이 트렁크가 왜 플라스틱이죠? 이 소식은 이전 뉴스에서 전해 드린 바 있는데 30만 위안짜리 국산 신에너지 차에 몇 밀리 두께 철판 차문은 과장이 아니라 차문으로 사과를 깎을 수도 있을 정도로 얇습니다. 이 차는 국가 기준 최하 한계선만 간신히 통과한 수준으로 만든 차입니다. 부품 빼먹고 자재 줄이는 것쯤은 기본이죠. 발표회에서는 온갖 경쟁사를 때려 눕히고 밝고 압도적 선두를 자랑하면서 떠들지만 막상 차주가 문제를 발견하면 문제를 해결하려 들기는커녕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제거하는 데 더 열을 올립니다. 이런 데 쓰는 홍보 마케팅 비용을 품질 개선에 조금만 돌려도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겁니다. 틱톡에서 철판 차문을 검색해보면 대체 어떤 회사 차가 그런지 단번에 알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차축이 부러졌어요. 한 네티즌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비아디송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가 부러진 것을 봤습니다. 작은 코너를 도는 순간 바로 부러지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우리 차도 발을 헛디뎠는지 축이 부러졌습니다. 진짜 자국민한테 사기치는 거네요. 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왜 국산 전기차에서 자꾸 축이 부러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누군가는 그 이면에 있는 어두운 내막을 폭로했습니다. 왜 전기차는 그렇게 축이 자주 부러질까요? 그건 전기차가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자재가 형편없고요. 많은 전기차의 샤이시 설계는 내연기관차를 참고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참고했을 뿐 표절이라고는 말 못합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너무 무겁다는 겁니다. 테슬라만이 경량화해서 그나마 잘하고 있는 편이고 같은 급의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차보다 400에서 500kg이나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자재는 더 튼튼한 게 필요하고 구조도 그것에 맞게 강화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강화는커녕 부품을 빼먹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할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기차에서 축이 자주 부러지는 걸 자주 보시게 되는 겁니다. 차가 너무 무겁고 자재는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와, 정말 엄청난 힘이네요. 한 네티즌은 이번에는 샤오미 자동차가 폭발한 게 아니라 조각난 채로 산산이 부서졌다라고 풍자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샤오미는 휴대폰에서 시작해 자동차에서 끝나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비아디 전기차 차주가 골치 아픈 문제를 겪고 불만을 토로했을 뿐인데도 블랙리스트 그룹의 가치는 처지에 놓였다고 합니다. 오늘 상해에서 돌아오는 길에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있는 이 위치는 우리 집에서 500m도 안 되는 거리인데 전기차 배터리가 17%나 남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저를 사거리 한복판에 던져놓고 멈춰버렸어요. 진짜 죄짓는 일입니다. 이 국산차 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텅스9 차량이 도중에 멈춰 섰던 그 영상 조회수는 350만 회였습니다. 제가 뭘 잘못 말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영상 발표 이후에 저는 경찰에 잡혀가 작은 어두운 방에 일주일이나 갇혀 있었고 방금 막 풀려났어요. 그 영상이 올라간 뒤 많은 분들이 제가 비아디를 악의적으로 깎아내렸다고 국산차를 비방했다고들 하시더군요. 텅스 전기차가 도중에 멈춰선 당일의 상황에 대해 해당 차주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시 차량은 분명히 전기 잔량이 17%나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중에 멈춰서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 상황이 차량 설계상 어떤 결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이미 여러 차례 누리꾼들에 의해 폭로된 바 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의 선두주자 비아디는 2024년에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전기차 판매량 1위에 올랐으며 2025년 1분기에도 두 번째로 추월을 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2월 비아디는 운전 보조 시스템인 천신의 눈을 출시했고 이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들으면 1950년대 중공이 대약진 운동 시절 외쳤던 영국을 따라잡고 미국을 추월하자라는 구호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참혹한 3년 대기근으로 이어져 굶주림에 시체가 널린 참혹한 비극이 펼쳐졌습니다. 중국의 전기차가 야기한 비극적인 사건들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11일 강소성 무석시의 고속도로에서 전기차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2대의 국산 전기차는 불에 타 골격만 남았고 테슬라로 추정되는 Y 모델 한 대는 앞부분만 부서졌고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 불이 났네요. 2025년 4월 논영성 심양에서 열린 자동차 전시회 도중 문계 M7 차량 한 대가 갑자기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연속으로 차량 4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쪽으로 달려갔어요. 방금은 이쪽에 사람이 적었거든요. 사람을 친 건가요? 네, 쳤어요. 차에서 멀리 떨어지세요. 이에 한 네티즌은 요요 영선, 즉 한참 앞서 있다는 의미는 역시 다르긴 다르네 라고 풍자했습니다. 2025년 6월 중국의 한 지역에서 한 대의 전기차가 배터리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화기로도 불을 끌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한 네티즌은 차가 다 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네요. 폭발만 안 하면 다행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 4월 23일) 강소성 남경시 포구구의 도로 위에서 한 대의 전기 미니밴이 갑자기 화재를 일으킨 뒤 폭발하였고 순식간에 수미터 높이의 거대한 화염구가 치솟았습니다. 비록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해 화재를 진압했지만 차량 전체가 이미 불에 탔고 차량 전반부에서 많은 흰색 물질이 유출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자동차 배터리 폭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네티즌은 이것은 국산 전기차의 일상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기차를 사는 것은 마치 시한폭탄을 사는 것과 같아서 주행 중에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중국 공산당이 진실을 은폐하고 위험한 국산 전기차를 감싸고 있다며 분노를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폭발하는 일상이 계속되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한 차주는 신에너지 화물차의 실체를 폭로하며 이건 그냥 노골적인 시민 덩쳐먹기입니다 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신에너지 화물차는 진짜 함정입니다. 그냥 우리를 부추로 여기고 또 한 번 배워가는 거죠. 저는 신에너지 화물차를 2년 동안 몰아왔습니다. 제가 좀 분석해 볼 테니 제가 말하는 게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바로 차값입니다. 신에너지 표시만 달려있으면 전기차든 하이브리드든 관계없이 보통 내연기관차보다 가격이 2배, 많게는 그 이상이에요. 자, 기름차가 5만 위안이라면 이건 10만 위안, 기름차가 6만 위안이면 이건 12만 위안이죠. 그리고 보험 문제 있습니다. 많은 보험사에서 보험 적용을 거부합니다. 아시겠어요? 만약 받아준다 해도 돈을 더 내야 합니다. 이 작은 화물차 보험료가 8천, 9천 위안이 들고 어떤 분은 1만 위안 넘게 냈다고 하시더군요. 또 하나는 주행 거리 문제입니다. 누가 신에너지 화물차로 화물 운송을 하겠어요? 정말 급하지 않은 물건이어야 가능하죠. 그냥 싼 맛에 전기차 써보자 하는 거죠. 기름차로 2시간이면 가는 거리, 이건 4시간이 걸려도 갈 수 있을지 장담 못합니다. 적재량도 적어요. 무게가 조금만 나가도 못 끌어요. 적재 부피도 작아서 짐이 많으면 싣지를 못해요. 적재량도 적고 주행거리도 짧고 감가율도 형편없습니다. 2년 전에 10만 위안 넘게 주고 샀던 차가 지금 2년 지나 다시 팔려고 해도 중고차 딜러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아세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얼마를 제시해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화물운송 플랫폼 등록. 말은 좋게 돈 벌 수 있다고 하지만 낮은 단가의 주문만 떠넘기고 실제로는 돈도 못 법니다. 마지막으로 충전 문제. 정의요금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달릴 땐 서비스 구역에서 함부로 충전 못해요. 가장 비쌀 때는 1도에 2.5위안도 줘봤습니다. 이 조그만 차가 40도 충전하면 100위안 넘게 들어요. 그렇게 해서 겨우 100km 조금 넘게 달리죠. 이게 과연 합리적입니까? 국산 전기차는 비록 신에너지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리공 2명이 국산 신에너지 차량을 수리하다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차가 잠금 해제 상태였거든요.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받으면 너무 비싸니까 차주가 감당을 못해서 외부 수리공에게 맡긴 거죠.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어떠냐고요. 신에너지 차량의 어떤 데이터를 손상시켰다. 데이터가 유실됐다. 데이터 수집에 영향을 줬다며 법원에 고소당했고 징역 6개월 선고받았습니다. 실형 6개월이에요. 그러면서 공장장 같은 분은 저는 진짜 수리공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수리만 해왔어요. 그런데 국산 브랜드 신에너지 차량은 저는 아예 고려조차 안 합니다. 이것은 수리공의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공은 전기차 산업에 막대한 국가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세계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만들었고 덕분에 산업 생태계는 급격히 팽창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폭발 화재, 차 문 잠김, 심지어는 차주가 목숨을 잃는 참사 같은 악성 사건들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공 당국은 민간에서 나오는 비판의 목소리를 철저히 억누르고 있으며 관련된 자동차 기업들 또한 언론, 1인 방송, 소비자들까지 입을 막기 위해 가전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과연 얼마나 멀리 나갈 수 있을까요? 더욱이 국산차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심각한 안전 문제를 중공 정부가 일관되게 외면하고 있는 태도를 보면 중공 당국이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조차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의 안전은 말할 필요조차 없겠지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